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4월 11일 시장 복귀 및 관심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미국장은 옆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횡보를 했죠. 한국장도 그에 맞춰서 조정이 나왔어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코스피 지수는 횡보를 했고 코스닥은 그래도 지수가 좀 강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올랐어요. 생각보다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우선은 어제 장 마감 했을 때는 LNG 테마가 강했죠. 에어레인이 상한가를 갔고 한택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힘이 없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힘이 없었고 전날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했어요. 조선 섹터를.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면은 최신 선박을 해외에서 사고 싶다라고 했나? 그 말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한국 조선 섹터 관련주들이 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 선박을 사고 싶다고 하면 지금 조선업이 1, 2위가 중국하고 한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잠재적 적국으로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이겠죠. 그 수혜 때문에 조선이 한동안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호들이 더 이상 하방 추세를 막고 저점을 방어하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이 조선주들의 저점일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물론 뭐 또 중국하고 계속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발언이었고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혜택 받는 거 맞냐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트럼프 이번 말은 의미 있는 발언이었고 그리고 오늘 시장도 그 의미 있는 발언에 맞춰서 이렇게 반등을 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뚫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추세를 바꾸는 걸 수도 있어요. 조선업이. 물론 그거는 있어요. 조선업이 뭐 화장품이나 이렇게 라면처럼 막 제품을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배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막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였으면은 사실 막 계속 치고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나오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이 위로 계속 쭉쭉 가기에는 사실 그 한계가 있긴 해요. 조선업은. 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조심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조선업은 주가가 오르면 조심하게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이제 상한가를 갔죠. 저도 오늘 이 조선업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현대힘스를 상따를 했습니다. 상따를 하고 월요일날 갭이 얼마나 뜰지 몰라갖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소액으로 했습니다. 이게 시총이 4천억인데 제가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안 하는데 상한가를 뚫을 것 같은 종목들은 해요. 여기 보면 매물대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일봉 차트도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거래량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실제로 여기 구간 보면은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떨어져 갖고 이 구간들은 막혀 있어 보여도 사실 매물대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오늘 조선업이 트럼프 말에 돈이 다 급하게 들어오는구나 파악이 돼서 상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매매한 관점이고 왜 이런 종목들에서는 매매를 안 했냐면 말 그대로 거래량입니다. 앞에 매물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이런 대형주들은 저점을
다지는 그리고 추세를 바꾸는 그런 의미 있는 돈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커요. 이런 매물대들이 거래량 보시면은 이런 곳에서는 접근을 해도 제가 추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요거는 좀 20% 올랐죠. 잘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최근에 매물대는 또 가벼워요. 물론 여기가 이제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바로 여기 이런 곳은 못 뚫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매매하는 센스 있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잘하는 트레이더 분들은. 근데 저는 이런 건 템포가 너무 빨라서 놓쳤거든요. 현대힘스 보다가. 그리고 뭐 둘 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어갖고 막 두 개를 일부러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거랑 현대힘스랑 이 현대마린을 했거든요. 엔진 관련주.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보여줘갖고 이것도 매매를 했는데 수익을 크게 못 보고 그냥 탈출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조금 모아가다가 이 힘을 받는데 들어오는 돈이 별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가길 원했는데 왜냐면은 여기서 잡았다는 거는 이 그림을 보통 보고 하거든요.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은 버텼지만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이 그림인데 대부분 차트가 막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바로 신고가를 못 뚫으면은 매물대라 그래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엔진 관련주예요. 조선이고 엔진.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도 그냥 계속 횡보를 하네요. 뭐 언젠간 뚫을 수도 있겠죠. 조선이 계속 좋다면, 엔진 쪽이 좋다면. 그리고 또 이게 의료 AI 쪽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상한가를 장 막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전에 바로 현대힘스처럼 상한가를 닫는 그 그림이 안 나와갖고 이 이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이제 식품의약청 FDA에서 이러한 뭐 클론 항체 치료법 이런 기타 약물 개발이 있어서 동물 실험을 이제 인공지능 AI 기반한 모델로 대체할 거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발달을 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옹코닉은 그래도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데이 트레이딩 구간은 아니어서 매매를 안 했고 옹코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오히려 조선업이 다 같이 움직여갖고 저는 조선업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이 LNG 관련주는 어제 강했지만 오늘 오전장에 그 힘을 보여주진 못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하자면은 전일에는 에어레인과 한택이 상한가를 가면서 LNG 테마의 힘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오전장에 그 힘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이 끝나고 어제 장이 끝나고 밤사이 새로 나온 그 트럼프 조선 언급 때문에 조선 테마가 강했다. 조선 테마랑 미국 FDA 그 동물 실험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의료 테마. 하지만 AI 의료 테마인데 이제 시장 우위로 따졌을 때 조선 테마가 더 돈이 많이 들어왔죠. 대형주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런 의료 테마는 여기 보시면 시총이 1000억하고 20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의료 AI 테마를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약간의 그런 매매 스킬 같은 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한택을 전날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 신고가니까 내일 아침에 신고가, 오전에 슈팅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은 갭이 높게 뜨지 않으면 한번 신고가 슈팅 기대감으로 도전을 해볼 만하다.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제외하고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맞다라고 했어요. 한번 힘을 쓰면은 종목이 이제 매물 소화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해봤자 오전 슈팅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한택은 매매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매매를 안 했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정지해 보시고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왜 그런지 지금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LNG 테마가 한택하고 에어레인이었거든요. 에어레인이 먼저 전날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에어레인이 대장주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택이 오후장에 따라갔거든요. 상한가를. 근데 한택은 시간외에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한 2% 정도 밀렸나? 그리고 에어레인이 갭이 7%가 떴어요. 저는 대장주는 적어도 10% 정도 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7%가 뜨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한택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어제 동양철강과는 다르죠. 동양철강은 갭이 떴는데 낮게 뜬 거고 한택은 아예 상한가 아래로 시작을 한 겁니다. 대장주는 10% 이상 못 뜨고 그리고 대장주가 밀리니까 한택을 모아가서 신고가 슈팅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장 초반에는. 물론 뭐 9시 30분에 반등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죠.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입니다.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양철강을 전전날에 제가 매매를 했었잖아요. 상한가를 가고 그 상한가 아침 슈팅 기대감. 이때는 왜 그러냐면은 간단해요. 에어레인은 대장주고 갭을 10% 이상 못 떴지만 그래서 한택을 매매 안 했지만 동양철강은 대장주였습니다. 이틀 전에. 근데 대장주가 갭이 낮게 뜬 거죠. 그래도 상한가 밑으로 시작을 안 했죠. 그래갖고 받아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에어레인은 대장주인데 갭이 높게 뜨지 못하고 한택은 상한가가 터지고 상한가 아래에서 시작. 그래서 한택 신고가 슈팅 기대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확률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동양은 애초에 대장주였고 대장주가 상한가 갭을 많이 못 띄워서 오히려 기회로 봤다. 이래서 동양철강은 시초가 매매를 진행했지만 한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시장 상황. 트럼프의 조선 언급 때문에 아침부터 조선주의 수급이 쏠리니 더 이러한 것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뭐 차트에 적인 거는 그냥 진짜로 그냥 한택은 상한가 밑에서 시작했다 이런 말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시초가 심리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트레이딩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만 내가 캐치해도 잘하는 거예요. 조선주 트럼프가 조선을 언급하면서
복병이 생긴 거죠. 그게 조선 섹터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LNG 테마가 아침에 수급이 뺏겨서 오전장에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던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시초가 매매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